안녕하세요, 토토무당입니다. 실제 당첨 내역이며 함께 하신 분들 모두 축하드립니다. 조합은 매일 무료로 드리고 있으니 편하게 문의주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리며 금일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금일 해외 축구 레기아 대 첼시 경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홈팀 레기아 바르샤바는 홈 경기에서 적극적인 전진 압박과 빠른 측면 공격 전개를 선호하는 팀입니다. 마르크 괄과 모리시타가 볼 운반을 담당하며 호디나는 중앙에서 공격의 연결고리를 맡고 있습니다. 하지만 직전 경기에서 핵심 수비수였던 제드르제크직이 퇴장으로 결장하게 되면서 센터백 라인의 안정감이 크게 흔들릴 전망입니다. 포백 구조의 특성상 한 명의 공백은 수비 간격과 커버 능력에 치명적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하이라인 운영 시 뒷공간 노출이 우려됩니다. 원정팀 첼시는 프리미어리그 강호답게 압도적인 개인 기량과 넓은 스쿼드를 바탕으로 경기를 지배하는 스타일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은쿤쿠가 최전방에서 상대 수비를 끌어당기고 있으며 듀스버리 홀이 중원에서 경기 조율과 공간 활용을 동시에 책임지고 있습니다. 산초는 측면에서 폭넓은 활동 반경으로 공격의 활로를 열어주고 있으며 전체적으로 세컨드라인에서의 볼 전개 속도가 빠릅니다. 다수의 자원이 부상 중이지만 대체 자원들의 경기력도 안정적이며 리그 일정 대비 체력 부담이 적다는 점도 긍정적입니다. 첼시 승을 봅니다. 레기아 바르샤바는 홈 분위기를 앞세워 빠른 공격을 시도하겠지만 핵심 수비 자원의 공백은 조직 전반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첼시는 전방 라인의 연계 패턴과 전술적인 유기성에서 확실히 한 수위이며 듀스버리 홀과 산초의 전진 움직임이 레기아 수비를 계속해서 시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 수비 안정성의 차이가 경기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며 첼시가 원정에서도 승리를 챙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금일 해외 축구 베티스 대 야기엘로냐 경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홈팀 베티스는 라리가 무대에서 검증된 전력을 보유한 팀으로 유기적인 점유율 기반 축구를 구사합니다. 이스코가 중앙에서 경기를 조율하며 공격의 키를 쥐고 있고 에르난데스와 안토니가 좌우 측면에서 빠른 속도로 돌파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마르크 로카와 에잘줄리 등 일부 자원이 이탈했지만 중원과 공격 라인의 중심축이 살아있어 전력 누수는 크지 않습니다. 공격 시 전방 압박을 동반한 하프라인 높은 유지로 상대의 수비 라인을 끌어올리고 간결한 패스로 박스 근처에서의 기회를 만듭니다. 원정팀 야길레노니아는 전형적인 4-1-4-1 포메이션을 통해 수비 중심의 전개를 추구하는 팀입니다. 디아비 마이너스 파디가와 이마스가 빠른 역습 타이밍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나 볼 점유율이 낮고 라인을 끌어올리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중원에서의 압박과 볼 배급은 단조롭고 수비 시 하프 스페이스에 공간이 생기는 구조적인 문제가 지속적으로 노출되고 있습니다. 특히 1선과 2선의 간격 조절이 매끄럽지 않아 전방 압박 이후 빠른 수비 복귀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베티스 승을 봅니다. 베티스는 부상 이탈이 일부 있지만 전력 핵심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으며 하프라인 압박과 짧은 패스 전개가 살아있는 팀입니다. 야길레노니아는 수비 밸런스가 흔들리고 있으며 측면 수비와 하프스페이스 커버의 취약점이 반복적으로 노출되고 있습니다. 결국 전체적인 전술 구성과 결정력에서 앞선 베티스가 경기 흐름을 주도하고 승리를 거둘 가능성이 높습니다. 금일 해외 축구 유르고르덴 대 라피드 빈 경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홈팀 유르고르덴은 스웨덴 리그에서 탄탄한 조직력과 기동력을 앞세운 운영을 펼치는 팀입니다. 굴릭센과 에크달이 중원에서 활발한 압박과 연계 플레이를 시도하며 팔레니우스가 공격 이선에서 템포 조절과 찬스 메이킹에 관여하고 있습니다. 4-2-3-1 포메이션을 바탕으로 수비 안정성을 유지하면서도 공격 전개 시 좌우 측면까지 빠르게 전환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최근 홈에서의 수비 집중력과 활동량 기반의 압박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어 중원 싸움에서 밀리지 않는 구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원정팀 라피드 빈은 오스트리아 리그를 대표하는 강호 중 하나로 전형적인 4-4-2 포메이션을 바탕으로 양쪽 윙과 투톱 중심의 빠른 전개를 노립니다. 얀송과 그르기치가 중원에서 전환 패스를 시도하고 카라가 피지컬을 활용해 수비를 끌어내는 움직임이 인상적입니다. 그러나 부상으로 인해 중원 자원 중 일부가 이탈하면서 최근 경기에서는 패스 연결과 압박 강도에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중앙 공간이 벌어지는 상황이 많아 상대가 중원 숫자를 늘릴 경우 수비 부담이 가중되는 전술적 단점이 있습니다. 유르고르덴 승을 봅니다. 유르고르덴은 중원의 활동량과 수적 우위를 바탕으로 경기의 흐름을 안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구조를 갖췄습니다. 라피드 빈은 전방 투톱의 개인 능력은 위협적이지만 중원 공백과 수비 전환의 느림이 약점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결국 기동력과 조직력이 뛰어난 유르고르덴이 흐름을 주도하며 승리로 연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금일 해외 축구 첼레 대 피오렌티나 경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홈팀 첼레는 슬로베니아 리그를 대표하는 팀 중 하나로 수비 위주의 전개를 통해 실점을 최소화하는 전략을 추구합니다. 쿠치스를 중심으로 한 수비 후 공간 커버와 4-1-4-1 포메이션 특유의 밀집 수비가 강점이지만 라인 간격이 좁아 공격 전환이 원활하지 않습니다. 세슬라와 스베틀리는 중원에서 적극적인 활동량을 바탕으로 수비에 기여하고 있으나 압박을 뚫는 패스 전개는 매끄럽지 않습니다. 상대가 강한 중원 점유율을 보일 경우 쉽게 라인이 내려앉으며 전방 고립 현상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원정팀 피오렌티나는 세리에어 중상위권 전력을 보유한 팀으로 빌드업과 점유율 중심의 축구에 강점을 가집니다. 구드문드손과 벨트란이 중원에서 볼을 풀어나가는 동시에 모이스킨이 침투 타이밍을 노려 수비 뒷공간을 흔듭니다. 부상으로 인해 콜파니와 보베가 빠져있지만 대체 자원들의 기동력은 여전히 유효하며 전체 전술 흐름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3-5-2 포메이션을 바탕으로 넓은 지역 점유와 패스 루트 다변화가 가능하며 중원 숫자 싸움에서 우위를 바탕으로 경기 주도권을 가져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피오렌티나 승을 봅니다. 첼레는 수비 집중력에 초점을 맞추겠지만 상대의 넓은 점유율과 빠른 공수 전환을 따라가기엔 기동력과 연결이 부족합니다. 피오렌티나는 3-5-2 포메이션의 강점을 살려 중원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고 후반으로 갈수록 공격 압박을 강화할 수 있는 구조를 갖췄습니다. 결국 피오렌티나가 전술적 완성도와 수적 우위를 앞세워 경기를 지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더 많은 경기의 정보와 분석이 궁금하시다면 영상 하단의 댓글을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높은 적중률을 위한 방법은 양질의 정보입니다. 무턱대고 남들 따라 했다간 손실만 볼 뿐입니다. 최대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양질의 정보와 높은 적중률을 경험해보세요. 주저없이 유튜브 여러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시는 걸 추천드리고 당장 수익을 위해 가입비 내고 이용하는 곳에서 절대로 이용하시지 마시고 유튜브 여러 영상을 참고하셔서 베팅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건승하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